안녕하세요, 네오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나벨, 컨저링과 같은 외국 공포영화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외국 공포영화의 특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주관적으로 정했으며 모든 공포영화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첫 번째 법칙, 영화가 시작할 때 이사를 하거나 집이 나오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공포영화와는 어울리지 않은 밝은 음악이 깔리고 한 가족의 분주한 일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그저 평소와 같아 보이네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한 가족이 예쁜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짐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늘 그렇듯 이 집엔 아주 끔찍한 사연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집 중에 이사를 간다면 꼭 귀신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두 번째 법칙, 엄마가 아이에게 잘 자라고 말하며 침대 옆 스탠드를 꺼줍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꼭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죠. 스탠드를 꺼줍니다. 또 스탠드를 꺼줍니다. 이 집도 꺼줍니다. 저는 저 나이 때 혼자 불을 껐던 것 같은데요. 외국 공포영화의 세 번째 법칙, 분명 낮인데도 집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도 불은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지만 또 스탠드는 켜줘야 합니다. 전기세를 아끼려는 전략일까요? 이 집도 역시 낮에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불은 켜지 않으며 스탠드는 켜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집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네 번째 법칙,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귀신은 대부분 아이들이 먼저 봅니다. 한 아이가 방에서 제잘제잘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는 아이 혼자 있습니다. 누구와 대화를 한 것일까요? Who are you talking to? Rory. Rory. He's my new friend. Oh, really? 두 번째 예시입니다. 한밤중 어린아이가 허공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대답까지 합니다. 귀신에 빙의된 것일까요? 이렇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먼저 귀신과 만나게 됩니다. You're the one trespassing. Janet, wake up. I'll tell my mom if you don't stop. I'll break her neck. No. Please. Starting with Billy. No. 외국 공포영화의 다섯 번째 법칙, 도대체 그 타이밍에 거기를 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한밤중에 안 자고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역시 그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서둘러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예시입니다. 한밤중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걸 복도 끝으로 굴려버립니다. 그리고 자러 가려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저 끝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장난감이 굴러온 방향으로 굳이 가보는 건 왜일까요? 이럴 땐 불을 먼저 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여섯 번째 법칙, 처음에 어른들은 귀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It has seen me through many dark nights. May it do the same for you. Oh, thank you, but my husband was the religious one, not me. 하지만 귀신을 직접 보고는 Get out of my house! 아까 장난감 자동차가 소리를 냈던 그 집입니다. 아이는 귀신을 봤고 엄마에게 가서 말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없다며 나쁜 꿈을 꾼 거라고 말합니다. See? Nothing. You just had a bad dream. That's all. 하지만 이분도 나중에 귀신을 직접 보고는
외국 공포영화의 7번째 법칙. 막상 경찰이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경찰을 불러도 사건이 다 끝난 뒤에 도착합니다. 집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오니 집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Well,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that. We can file an incident report and we'll stand by it if anyone asks, but that's about all. 두 번째 예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귀신과의 사투를 끝내고 가족들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역시나 영화가 끝날 때쯤이 되니 먼 곳에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8번째 법칙. 집안에 지하실이 존재한다면 꼭 한 번씩 내려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포영화에서의 지하실은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지하입니다. 하지만 굳이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 집의 지하실은 더욱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분도 지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9번째 법칙. 하면 안 된다는 행동은 반드시 합니다. 귀신을 내쫓은 뒤 퇴마사는 귀신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특수한 선을 만들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Remember the fire tree? Broken. She cannot enter. Do not touch them. 이 선을 건들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어김없이 일어나죠. 아이가 아끼는 인형이 집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발 인형은 무시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끼는 인형이라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인형이 빗자루 마냥 선을 쓸어버리고 다시 악몽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외국 공포영화의 10번째 법칙.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평화롭게 끝났나 싶은데 어딘가 찝찝합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르골이 혼자 돌아가면서 어딘가 소름 돋는 음악이 나오고 거울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비추면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가족들. Reese, you inside?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들어가는데 화면이 물 웅덩이를 비치며 집과 엄마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어딘가 불안한 표정의 어머니와 등골이 서늘해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공포영화 10가지 법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공포영화 특징들에 대해 공감이 되셨거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비였습니다.